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국어 독해 방법 고민해서 이거 질문 마감률 100%, 채택률 100% 이거 보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고3 문과생이고 문과 이과든 독해 속도가 느려요. 근데 이제 문제 다 풀지 못해요. 그래서 다 못 풀고 30에서 35번 정도, 보통 2지문 정도를 못 풀어요. 네. 근데 이제 2지문을 풀면 보통 8문제가 되는데 찍어서 2문제는 맞히고 보통 6개를 틀리죠. 그럼 6개면 곱하기 2점 정도 되죠? 2.5? 3점은 아니잖아. 한 2점. 6, 3, 18인데 한 15점이죠? 네, 15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읽기 속도만 해결하면 15점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70점짜리라면 몇 점이 돼요? 85점이 되면 등급이 확 올라가 버려요. 네. 그럼 70점이 몇 등급이죠? 6등급? 네. 85면 몇 등급? 2등급.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기록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4시간 정도 수업을 딱 해줬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70점 맞다가, 그 학생은 80점 정도 맞다가 94점을 맞고, 네. 수학은 10점 떨어지고, 근데 10점 더 올라가가지고, 감사하다고.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학생들 들어오면 정말 아싸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학생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읽는 속도를 훈련시키고 유형을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유형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서요. 이런 유형은 이런 의도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 이론에서 낼 수 있는 문제의 가지수는 이렇게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니까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읽어서 풀어야지 하는 것처럼 유형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면 읽는 방법, 읽어내는 방법, 읽어내는 뭐라고요? 순서를 알려주면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받으면 제가 그래요. 3개월이라고. 왜? 그 학생 연습까지. 그리고 3개월 해서 70점짜리하고 92점, 93점인데 원래는 90점짜리하고는 같은 점수입니다. 왜? 이 학생이 이렇게 이걸 못 풀고 나머지를 맞히면 70점짜리잖아요. 이걸 해결하면 바로 90점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게 3개월밖에 딱 안 걸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재수생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어요. 마답을 6번이나 풀고. 그래서 3개월 안에 90점 확실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올려준다는 게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자기가 맨날 70 맞았는데 90이라고 하면 그건 뻥이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안 한다고. 그래서 놀랬어요. 평소처럼 어머니 한 6개월이나 1년 하면 노력을 해서 90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현실적이었나 봐. 그런데 진짜 독해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끝나는 거로. 네. 그러면 또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동아쌤이고 네. 이거는 학생들. 이제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 이렇게 문제를 자기가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야, 니네 문제를 틀리면 오답이 발생하면 오답을 선택한 이유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치? 네. 이 개선 방법을 스스로 쓰라고 그랬지. 네. 그런 다음에 그걸 고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답을 보고 정답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그랬어?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답을 찾는 방법. 네. 빠르게 찾는 방법까지 해서 이 찾는 방법하고 이 스스로 개선책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합치가 돼야 끝난다고 그랬잖아. 네. 이 찾는 방법이 읽어내는 순서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늦지. 정답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찾을 거라고. 야, 야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스윙 자세를 잡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현장에서 공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메커니즘을 대처해서 어떻게 변형시켜서 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거냐. 네. 수많은 가지수를. 그러니까 오답 정리도 똑바로 하고 있냐 묻고 싶지, 학생한테. 이렇게 유형을 해야 되고.
시간 활용 제대로 못할 뿐더러, 그치? 그러면 2번. 각 문제별로 랩 타임을 정하고 훈련하냐고. 문학은 몇 분, 화작은 몇 분, 비문학은 몇 분, 이렇게 랩 시간. 이걸 푸는 자기 한계 시간. 아니, 그러니까 이 랩 시간도 안 정하고 훈련을 하면,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는 거냐. 랩 타임도 안 정하고 훈련한다는 건 이런 뜻이야. 네. 자기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열심히 돌고. 아니,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나는 회전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설계도 없이, 에? 경쟁을 하면 어떻게 이겨? 네. 그러니까 각 문제마다, 문제 유형마다 필요한 랩 시간, 목표 시간을 설정하고 그거 안에 클리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느린 학생들은 거의 100% 시간 안 재고 풀어. 두 번째, 너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니 항상. 그래서 내가 뭐라고? 시간 안 재고 공부하는 거는 공부, 시간 재고 공부하는 거는 시험 공부. 이런 학생은 뭐라고? 공부만 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네.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이런 학생은. 시간을 안 재면 안 되고 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 뭐라고? 이렇게 쪼각쪼각 풀어. 매산비 하나 풀고 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지문 4개 풀고.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풀어야 되고? 모의고사 전체를 풀어야지. 그렇죠. 모의고사 전체. 그러니까 이런 학생 실수가 뭐냐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재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 푸른 걸 바탕으로 본인이 피드백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쪼각쪼각 공부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세 번째로 이런 학생들의 대략적인 특징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읽어.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읽어. 뭘로? 눈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읽고 반복해서 읽어. 계속 읽어. 읽는데 또 읽고 읽는데 또 읽고 막 테크네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는 부분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뭘로 읽어야 돼? 펜으로. 체크로 읽어야 돼. 체크로. 그 체크를 분류하면서 어떻게 분류하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이다, 정의다, 박스로 친 예시다, 이거랑 이거랑 대비다, 이거는 올라갔다, 이건 내려갔다 라는 본인만의 체크법을 연결해야 되는데 체크법이 없어. 그래서 동아쌤이 밑줄 치는 방법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딱 올렸거든. 네. 밑이 디귿이냐 티귿이냐? 미시 티그시요. 밑줄 치기 방법 해갖고 올렸거든. 네. 그랬더니 이 상군이 이제서야 본대. 지 맨날 밑줄 치면서 밑줄을 하루 종일 치고 그랬더니 이게 무료하지. 똑같은 방법을 치니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치는 방법. 네. 밑줄 칠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이거 꼭 봐야 되고. 또 4번은 자, 이렇게 늦는 아이들이 밑줄 치기 방법 체크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눈.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뭐 공부의 신이가 공부의 전선이가 EBS 했는데 여기다가 카메라를 달고 초점을 쫙 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는 제시문과 이 선택지를 읽는 비율이 보통 6대4 정도 되는데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8대2야. 지문을 공부를 해. 문제 풀기 위해서 이게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당연히 쌤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죠. 맞지? 문제 풀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이해하면 되거든. 발췌도. 발췌도. 그래. 발췌독도 되고 발췌도 능력.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의식적으로 뭐라고? 순서. 자, 화작문은 앞에서부터 읽는 게 좋아. 네. 화작문은 왜? 어차피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읽어도 늦지 않아. 화작문 지문이 짧거든. 그렇죠. 그런데 문학하고 비문학은 되게 길기 때문에 뭘 풀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를 읽고 핵심을 요약한 다음에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독해법을 스스로 연구해야 돼. 이 문학, 비문학의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문학은 문제를 내는 유형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서 읽는 법이 완전히 정착이 돼 있고 비문학은 갈래마다 특성을 알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5번. 비문학을 비문학으로 안 넣고 경제글은 주제가 어디 들어있어? 경제는 이론을 하나 얘기를 하고 그거 말고 다른 이론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이런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론은 이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네. 과학 지문은 생물하고 또 다른 건 또 달라. 생물은 이런 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돼서 이런 효과를 하니까 이걸 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네. 다 그 제재마다 갈. 주제뿌레마다 제재 아니면 과목마다 네. 과목별로 이 주제를 숨겨놓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거든. 네. 이런 문장 구성하는 방식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읽을 때는 단계별로 끊어서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 예시는 박스 쳐놨다 필요하면 찾아야 되고 이렇게 이 글 자체의 구성 그러니까 그 갈래별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 특성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따라서 주제를 어디다 숨겨놓는지 네. 그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 글들은 표현할 때는 어떤 구성을 주로 쓰는지를 기억을 하고 누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5번. 아니 그 주제를 찾는데 주제에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거든. 주제를 빨리 뽑으면 되는데 그치? 네. 주제로 전체를 본 다음에 필요한 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글 구성, 글 단락을 이렇게 끌어지면 형식 단락으로 가독성 보는데 가독성이 좋아. 독해를 하는데 요 부분만 보고 요 부분만 보면 되니까. 네. 그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골라 단어를 고른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충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두 가지로 끊고 대충 연결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선택지를 읽고 거꾸로 가서 필요한 부분을 상세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못 찾는 거야.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그 글 제재마다 이 주제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누적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용만 공부하니까. 왜? 그 내용은 기출문제야. 그 내용 나와? 또? 안 나와요. 애들이 그래. 와갖고 뭐라 하냐? 쌤 이거 내용 설명해달래. 그래서 설명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았지? 네. 그럼 넘어가. 다른 거 풀어봐.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안 나와. 그랬더니 왜 설명을 안 해주니? 그거 설명이 안 나오니까 그 방식만 나오지. 네. 그렇게 꼭 얘기를 해도 자 그래서 빨리 풀려면 뭐라고? 이 과목별 특성을 다 이해하는데 주제를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이 제시문을 찾아가는 훈련 자체를 해봤느냐요. 자 이렇게 이런 구성 특성이 있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게 이제 나쁜 독해 기술 이런 책자에 나와.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개념은 뭐 윤희정 나비효과 나오면 이 독해 기술 독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찍어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하는 순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책자로 쭉 나와. 그런데 그것만 보고 애들이 뭐라고 한다라?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내 방법이었고 여기에 방법을 알려줬어. 이걸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서 지 방법 쓰고 있지. 섞이지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더 복잡하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방법에서 명확하게 하나씩 개선해야지 찔끔찔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한 번에 확 하자고요. 한 번은 불가능하다고. 네. 내가 너한테 내 방법 딱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 퍼펙트하게 짜증 그대로 공부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하죠. 너 내가 지금 딱 짜줘? 서울대 거? 미치죠. 1년 안에 갈게? 미치죠. 너 못해. 살금살금 자기 거에서 이쪽으로 개선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쓰라고 했잖아. 5단. 네. 네 스스로 얼마큼 할 수 있냐고. 그럼 그 앞 단계 이렇게 한 단계씩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얘가 내한테 뭐라고 그랬어? 볼펜으로. 볼펜 밑줄만 치면 된다고 했잖아. 지가 치다 보니까 이거 좀 입체적으로 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치기 보잖아. 네. 그렇게 한 단계씩. 근데 얘가 처음에부터 내가 밑줄치기 단계를 가르쳐서 이렇게 밑줄쳐 가르치면 얘 힘들다고 안 한다 그랬을 겨. 한 단계씩 변화시키는 거야. 자, 문학이나, 자, 빨리 풀고 싶지. 그럼 문학 줄거리 외워야 돼. 줄거리 외우면 전체 내용에서 변화된 것만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다른 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야? 주제. 주제. 이 문학 줄거리. 이걸 뭘로 외우는 거야? 수특과 수완. 네. 왜 변형시켜도 주제는 안 바뀌어. 주제가 바뀌면 다른 글이야.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70% 풀 때 도움이 된다는 거야. 70%는 연계되니까. 네. 그래서 이때 이 주제나 줄거리 알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는 거야, 시간이. 에? 문학. 듣지요? 또 비문학. 비문학은 이 문제를 풀면 이 비문학 글쓰기 원리를 간단하게 배우지 않으면 이게 글이 왜 이렇게 구조되는지 몰라. 네. 이 글쓰기 원리는 그럼 어디 있냐? 이거 많잖아. 간단해. 예를 들어서 영어 수특과 수완의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이 해석글을 끊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글을 전개하는 방식 연습으로 되게 좋아. 짧은 글인데 압축돼서 글쓰기 원리를 거기다 다양한 방식대로 해놓은 거야. 네. 그래서 수특 수완에 있는 영어 비문학 지문 내가 녹화해서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글을 전개하는 이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네. 이 단락과 이 단락과 이 단락을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거를 접속사나 내가 연결어 반드시 역삼각형 칠하겠지. 네. 이거를 보게 되면 힌트가 팍팍 나타나. 그게 표지어라는 거야, 표지어. 내가 그래서 저번에 너 문제 풀어줄 때 이거 나오면 반대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쫙 하니까 네가 그러네요.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표지어 이거 언제 배워? 영어에서 애들 연결어, 표지어 이거 네. 퍼펙트하고 이해하면 관절을 이해해서 글 읽기 속도가 되게 빨라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지어를 공부하라는 이유는 이 문장 구조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좀 빨라진다는 거지. 자, 7번.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들이 다 길고 어려워. 근데 읽을 부분이 있어. 그리고 어렵다는 것은 이건 배경지식 문제겠지. 배경지식. 왜 배경지식이 문제냐면 네. 자, 이렇게 돼. 수능이 이렇게 100%가 있으면 출제는 이렇게 배운 내용이 100%야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그러면 수능은 이렇게 출제한다고.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 새로운 개념들을. 네. 근데 개념들을 바로 정의를 해줘. 새로운 거 나오면. 그러면 네가 배운 이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요거를 수학하고 익힐 배울학, 익힐 능력이 있느냐가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요 능력, 요렇게 빗금친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읽는데 힘든 거야. 뻑뻑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약하면 경제 썸머리, 교과서 썸머리. 예술이 약하면 예술사 썸머리. 이런 거라도 봐야 돼. 아니면 수능 특강에 거기에 나와 있는 관련 이론을 보든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배경 지식이 모자라면 그 부분 공부 안 하면 해결 안 돼. 독해 속도가.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어. 배경 지식 몰아가면 해결 안 된다고 했지? 이건 몇 점짜리? 배경 지식 때문에 관련된 건 몇 점짜리? 몇 점대? 90점에서 100점 살려. 실제로 속도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여기 보면 어렵다고 그랬잖아. 이해 안 되고 네. 멍해지고 네. 그죠? 요 멍해지는 요 문제는 속도와 상관이 없어. 어려서 원래 틀려. 네. 이거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속도나 상관 있는 것은 뭐냐? 쉬운 쉬운 거. 문제. 쉬운 문제를 빨리 풀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실수 없이 어려운 걸 빨리 푼 걸 연구하면 거짓말이야.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풀어? 어려운 거는 천천히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여기서 쉬운 것으로 세이브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시간이 들여더라도 천천히 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완전히 구절별로 끊어서 읽고 이해하는 거야. 퍼펙트하게.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읽고 또 읽고 봐봐. 저 이해 안 돼서 또 읽고 하다 보면 또 읽고 이거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잖아. 네. 멘탈 깨져서 멍한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7번.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구분하는 훈련조차 안 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하냐면 3번 문제면 요 위에 9등급 문제다. 7등급 문제다. 이렇게 써줘야 돼. 등급을. 이 등급을 써주면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아니. 학생은 이거 쌤 이거 2등급 문제예요. 그런다 그래. 네 아니야 이거 6등급이요. 왜? 하고 설명해서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너 쌤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그랬더니 쉬워? 그럼 이거 뭐 왜 냈어? 몰라요. 찍어서 답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치를 판단하는 훈련 자체가 안 됐어. 그래서 쉬운 문제는 이건 빨리 풀어야겠다. 어려운 문제는 이건 천천히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네. 야 생각해봐라. 메시가 똑같은 속도로 뛰어. 정속도로. 그럼 막기 쉽지. 네. 왜 못 막는 줄 알아? 호날두나 메시 이런 애는? 호날두는 너무 빨라서 못 막지만 메시는 왜 못 막는 줄 알아? 안 뛰어야 될 때 뛰고 뛰어야 될 때 쉬고 속도가 달라. 속도를 예측을 못해. 속도 변화가 능수능란해. 일반적인 사람의 감각을 완전히 지배해. 사람들은 서 있는 타임평에 걔는 움직여.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잘하는 게 이게 고수야. 그래서 매신이라고 그런 거요. 어? 아니 애들이 읽으면서 똑같은 속도로 쉬운 것도 똑같이 어려운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쉬운 건 뭐야? 그럼 쉬운 거. 쉬운 건 빨리. 그거 쉬운 범위가 어디야? 쉬운 범위. 쉬운 범위요? 어. 4등급 문제까지 쉬운 거. 화작문. 화작. 화작문은 쉬워. 아 쉽죠 화작은. 왜 쉬워? 4등급, 2등급 되면 다 맞아. 왜? 화법 뭐라고? 일상에서. 내는 스타일이 완벽하게 정형하고 정보량이 많잖아. 작문 뭐라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똑같은 스타일이야. 네. 문법 뭐라고? 외웠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외우면 아니면 문제 풀고 문법 확인하고 계속 단련하면 나왔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이걸 빨리 풀어줘. 네. 자, 문학. 풀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도 수특에 나오면 쉬워. 왜? 줄거리 나니까. 새로운 게 나왔는데 소설이야. 처음 보는 소설이야. 시간 많이 걸려. 줄거리 잡으려면. 고전은 빨리 풀리던데. 고전은 쉬워. 왜? 다 정해져 있어서. 고전 나온 것만 나와.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 네. 나올 만한 게. 시험 나온 것만 나와. 그래서 쉬워. 자, 그러니까 소설이 어려워. 처음 나온 소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통합지문인데 처음 보는 고전 수필이 나오고 그러면 어려워. 네. 읽어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쉬워. 자, 비문학도 다 어렵냐? 아니요. 본인이 생각하는 제재에 따라서 어렵고 쉬운 게 딱 정해져 있어. 이런 제재는 나는 어려워. 이런 거는 쉬워. 왜 어렵다고 그랬어? 배경식이 적으니까. 왜? 구조를 이해 못했으니까. 왜? 이걸 읽는 방법, 푸는 방법을 자기가 확정을 못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쉬운 걸 빨리 푸는, 랩타일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어려운 건 천천히 보는 확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멍 때린다고 했잖아. 또 얘는 또 그래요. 왜 멍 때린 줄 알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니까, 연결 안 되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 유예를 해야 돼. 체크를 해놓고 여기 정도만 읽어놓고 넘겨서 다른 쉬운 걸 다 푼 다음에 다시 와서 이걸 보면 멍 때릴 시간이 없잖아. 네. 그런데 매달려서 그래. 이거를 능력이 안 되는데 매달리고 있는 거야. 매달려도 틀려. 어차피 틀릴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울 걸 다 풀었어. 쉬운 거를 단단하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완벽하게 천천히 풀면서 뭘 보여야 돼? 이렇게 어려운 거는 1대1 대응을 다 찾아야 돼. 이 단어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이 단어, 이 단어. 그러다 보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도 많아.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 시간 훈련할 때 어떤 고1이 집에서 맨날 숙제를 해왔어. 네. 맨날 98점 나왔더라? 96? 오, 좀 잘했네? 그래가지고 틀린 거 2-3개만 해줬더니 모의고사 봤는데 76점이 나왔어. 왜? 이거는 집에서 2시간씩 풀었어. 이거는 몇 분이야? 80분. 80분. 몇 분이 모자라? 40분. 40분이 모자라니까 20점이 차이나. 네. 얘 이해력 떨어져? 아니요. 아니요. 속도 연습만 안 된 거야. 실제적으로 시간을 들이면 뭐라고? 어려운 것도 풀어. 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서 뽑아야 돼? 쉬운 거에서. 자, 그래서 한 문제당 50분은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마다,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을 딱딱딱 확정줘야 돼. 근데 학생이 쉽지 않지. 네. 그래서 요게 과외 노하우야.
i가 틀리면 오답이 발생하면 요 틀린 오답마다 풀이법을 계속 주입을 시켜. 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와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그러다 보면 자기 한계치까지는 쭉 올라가. 네. 한계치가 넘어갈 때는 야 여기 경제 여기 요점 정리 30장인데 이거 다 스크랩해서 한번 네가 읽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할래? 그랬더니 안 한대. 그게 한계점이 93점이더라고. 자, 모의고사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치? 그럼 시간 부족한데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독해법인데 그거랑 똑같아. 나는 어디까지 하냐면 이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역순으로 나와. 네. 그래서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네. 응? 그러면 나는 보통 이걸 1번 풀고 이건 2번 풀고 이건 3번 푼 다음에 이걸 4번 풀어. 정보를 누적해서. 네.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간의 상호관계를 봐서 읽을 때 제시문에다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읽고 그래서 문제 순서를 이거는 2번은 3번 읽으면서 풀고 2번의 선택지를 정리했다 5개를 정리했다가 아닌 거는 제껴나가면서 2개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전체를 이 독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문제 순서를 잡으면서 풀어야 될까도 설계해. 네. 근데 애들이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4번도 여기 4번 푼다고 하면 아니요 어떤 건 1번을 읽어서 선택지를 비교를 해놓다 보면 3번 같아. 보통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시간 모자란 애들은 1번 확인하고 2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잖아. 네. 나는 선택지를 5개를 보면서 3번이 답인 것 같다. 왜? 3번부터 확인하고 3번과 2번은 대립되기 때문에 3번과 2번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이런 확인하고 읽는 방법이 되게 디테일해. 네, 그렇죠. 그게 본능적으로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네. 자 그래서 9번 네? 아니 네가 거기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인다고. 네. 이해됐냐? 예. 그게 녹화된다고 이제. 예. 너 이거 다음에 또 혼자 들을래? 네. 수업에 집중도라는 거야. 네. 그치? 까먹었어. 흐름을. 너 혼자 하는 거 녹화해 놓는 거야. 그치? 네. 집중해. 네. 자, 그래서 쉬운 거 풀어줘야 되는 거고, 이거 보면, 모의고사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시간을 개설할 문제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와? 해설을 안 읽어, 이런 학생들은. 해설에 뭐라고? 나는요, 맞은 문제인데, 이렇게 풀었는데요. 해설해보니까 이렇게 찾아서 풀어야 돼. 이 간극을 자꾸 좁혀야 되거든. 네.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런데 맞았으니까 안 봐. 해설은 뭐라고? 그 문제의 최단풀이에 대한 네. 최상의 조건들을 정리를 해줬거든. 과외 노하우로. 그랬더니 애들이 무시해 맞았다고. 그러니까 해설을 안 봐. 그 연구를 안 하는 거야 본인이. 예? 맞았다고 맞은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자, 풀다 보면 스스로 난독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왜 그래요? 본인의 방식대로 고집해서 보고 이 난독을 해결하려고 안 했으니까. 딴 생각하고 시간 날리고 딴 생각한 게 아니야 생각이 중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잡념이 끼어드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집중을 계속하지 못해. 네. 80분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집중을 뭘로 해요? 내가 그랬지, 반드시 성공하려면 붓 꽂아야 되고, 펜으로. 이 펜으로 이 펜 끝에다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끌고 가면서 체크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밑줄 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읽기의 연습이고 기술이지. 그렇죠. 내신이 낮다 보니 수능 쪽으로 생각하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망했대. 뭐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지식인에다 올렸지만 구체적으로 노력 안 하는 거야. 네. 독해 방법 팁? 몇 회 했죠. 아니요. 이건 대의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인데 유형별로 이렇게 풀어라. 동화샘 문풀, 문제풀이, 문풀.
유튜브에 보면 문풀, 네. 국어 문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200개 정도 올렸는데 그거 보고 감 잡으시고 감 잡으시고 본인이 연구해 보셔야지. 나는 오는 학생이나 해주면 되고 또 애들이 물어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개씩 올려놓긴 하지만 시간 정말 활용 못합니다. 문제 30번부터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애가 몇 프로나 될까? 40%. 30, 40% 돼 진짜. 다 못 풀어. 다 못 풀어서 대충 풀어. 연습을 안 한다고.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안 촉박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야. 공부는 다 때려치고 저녁에 판타지 소설 쫙 보는데 예? 뭐 하루 종일 읽으면 뭐 1시간 읽으면 300페이지짜리 판타지 소설 읽고 이런 애들 있거든. 네. 나도 랩타임 옛날에 300페이지 15분이었는데 요새는 되게 많이 늘어났어. 거의 10분 15분 남겨놓고 10문제가 아니라 300페이지를 읽어요. 10문제 남습니다. 10문제. 아니 뭐 아깝잖아. 20점이잖아. 30점이고. 네, 30점이죠. 공부 방법 중 유용했던 지금 또 딴 데로 세. 공부 방법은 제 그 유튜브에서 공부방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드시 집중해서 해야 된다. 또 시간을 줄이려면 자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다 해야 되는데 뭐냐 본인이 중요한 걸 뽑는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걸 네. 이게 중요한 거하고 시험 문제 풀이한 거 중요한 걸 찾으면 안 돼. 네. 시험 푸는데 중요한 거 시험 문제 푸는데 기억나는 걸 찾으면 돼. 이런 학생들이 시험 푸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럼 그거를 자꾸 시험 공부를 해서 찾은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다음 걸 찾아가야 되는데 선택을 되게 늦게 해. 왜? 이게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하지 않은 걸 삭제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걸 빨리빨리 삭제하는 걸 연습하고 과감하게 삭제한 다음에 시험 문제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됐나 안 됐나를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 과감성이 없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네. 이렇게 새까맣게 써놨는데 이거 외에도 시간 줄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원고 안 쓰고 쓰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뭘 마스터해야 된다고? 유형 마스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유형에 관련된 이론, 기초 용어 이런 거 마스터해야 됩니다. 3번 뭐라고요? 읽는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네. 4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 파트별로 랩타임을 정해가지고 목표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5번 뭐라고요? 본인의 체크법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6번 뭐라고요? 이거는 지문과 선지 보는 비율이요. 비율을 점점 뭐라고요? 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이 제시문에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문제푸는 뭐라고요? 비율 연습을 선택지에서 이쪽으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7번 뭐라고요? 이 제대마다 주제가 어디 숨겨졌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풀 때 어느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어느 파트를 봐야 되는지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8번 줄거리 암기 하셔야 됩니다. 9번 글쓰기 방식 구조 배우시면 도움되고 10번 정말 모르는 것은 배경식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에 찾으시더라도 11번 쉬운 걸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건 속도 천천히 해서 푸는 걸 하셔야 되고 네. 12번 해설지를 읽으면서 내가 이 근거를 빨리 찾는 자, 이 근거를 어떻게 빨리 찾을까를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되고 네. 10번 체크를 하면서 이 볼펜 끝에 모음을 연습하셔야 되고 14번 시험에 중요한 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15번 이렇게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됐을 때 이 부족한 부분을 집중 점검을 해서 그 파트를 따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빨리 되고요. 네. 16번 이렇게 문제풀을 감 잡는 방법, 빠르게 푸는 방법,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을 좀 보셔야 되고요. 17번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유예할 수 있는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돌아와서 풀 수 있는 네. 자 그래서 수능풀에서 1번, 2번, 3번에서 이거는 확실히 안 했다 그럼 문제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여기에 선택지 보니까 1번, 2번 봤더니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럼 답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세모 치고 다 풀고 돌아와서 3번, 4번, 5번 선택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네. 요거 별표 친 거는 뭐라고요? 세모 친 걸 다 점검한 다음에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어려운 거.
멍 때리지 않게. 네. 예, 이렇게 체크법이 돼야 되고요. 이게 몇 글이죠? 17번. 18번. 이렇게 문제마다 등급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19번. 이렇게 선택지부터 의도적으로 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본문도 예상을 하고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이 요 문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단어 요 단어가 요 단어와 연결됐다는 1대1 대응으로 체크해서 화살표를 쏘시고 네. 이걸 최대한 빨리 이 화살표를 쏘는 방법을 계속 다품 문제집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 20번. 화작문 문학, 비문학에서 본인이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그 틀린 문제들을 갖다가, 틀린 문제, 아니면 푸는 과정에서 요거 어떤 애로사항, 문제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인들을 다 쓴 다음에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기를 조언합니다. 21번. 그러니까 체크법 알아야 되니까 밑줄치기 좀 연구하셔야 되고, 제 동영상 보시든지. 22번. 이렇게 모의고사 실전 연습으로 통합형으로 하셔야지 조각조각 하시면 시간 연습은 안 됩니다. 23번. 이렇게 오답 정리를 틀린 걸 고른 이유. 그걸 스스로 개선하는 법. 네. 정답을 이해했는데 이걸 빨리 찾는 방법. 그래서 스스로 개선하는 법이 이렇게 찾는 방법과 연결될 수 있는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23번. 네. 자, 24번. 이렇게 독해 방법으로 해서 독해 기술 이런 것들 책자들이 있어요. 독해 기술 이런 것들을 읽는데 요거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걸 뽑아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활용되니까. 자, 25번. 그래서 본인이 틀린 오답 문제 50개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본인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퍼펙트한 해결책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요? 빠르게 읽는 방법 25가지 우선 수업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소용없죠? 이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연습하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빠르게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요? 오답을 봤을 때 그 오답 유형별로 왜? 디테일하게 다르면 적용을 못 시켜 애들이.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저는 이렇게 프었어요 라는 걸 흔적을 보고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이익이다. 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만 흡수하면서 네. 차근차근 진화시키는 겁니다. 푸는 방법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